당신의 통장 속 돈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난해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단 48시간 만에 파산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은행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한국은 안전하다고요? 천만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돈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권에서 34년간 근무하다 은퇴한 김정훈입니다. 제가 퇴직하기 직전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무려 319개의 은행 지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사라진 셈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내 돈은 안전할까? 가까운 은행이 없어지면 어디서 금융 서비스를 받아야 하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계실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예금 중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적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은행이 파산한다면 초과 금액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기 전까지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재앙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고요. 지난달 강원도 정선에서 만난 박영자 할머니 78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광부였던 남편이 돌아가시고 받은 퇴직금과 보상금 8천만 원을 지역 농협에 맡겨두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지점이 폐쇄되었고 할머니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가야 하는 읍내 지점까지 가셔야 했습니다. 내가 다리도 안 좋고 허리도 아픈데 이 나이에 버스 타고 멀리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게다가 ATM 기계는 글씨도 작고 버튼도 복잡해서 손주 없이는 돈도 못 찾아요. 박 할머니의 사연은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 소외의 현실이자 디지털 시대에 소외된 노인들의 절박한 목소리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박 할머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국의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희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 혁명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변화는 여러분의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전남 해남에 사는 최병철 할아버지 82세는 지난 40년간 농사를 지으며 모은 1억 2천만 원을 은행에 예금해 두셨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돈 중 5천만 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인데 절반도 보장 못 받는다니?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많았어요. 나머지는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몰라 집에 숨겨두기도 했지요. 하지만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2배 확대됩니다. 24년 만에 대폭 상향입니다. 최 할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제 내 돈 대부분이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집에 숨겨둔 돈도 이제 은행에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전국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은행 지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가까운 우체국에서 예금, 출금, 송금 등의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북 영덕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 75세에게 이 소식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은행 가려면 버스 타고 1시간 넘게 가야 했어요. 왕복 교통비만 해도 10,000원이 넘고 하루가 다 가버리지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우체국에서 통장 일을 볼 수 있다니 세상이 참 좋아졌네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2025년에는 일부 편의점과 농협지점에서도 은행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됩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급하게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밤늦게 급한 돈이 필요해도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직장인 박지현 씨 35세는 이런 변화에 큰 기대를 보였습니다. 야근이 많은 직장인인데 은행 업무 때문에 휴가를 내야 할 때가 많았어요.
이제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변화들은 단순한 편의성 향상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약 40%가 디지털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은행 지점이 사라질 때마다 금융 서비스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2025년부터 시작되는 금융혁명은 여러분의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 금융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것입니다. 전북 남원에 사시는 이영수 할아버지 79세는 이런 변화에 큰 기대를 보이셨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기술 배우기가 쉽지 않았는데 우체국에서 은행 일을 볼 수 있다니 정말 반갑네요. 게다가 내 예금도 더 많이 보호받을 수 있다니 이제 마음 놓고 노후를 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금융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혜의 나침반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금융의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이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 더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2025년은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오는 해입니다. 이제 그 변화의 핵심 내용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칠 영향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예금자 보호 한도의 상향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확대됩니다. 이는 1998년 예금자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24년 만에 첫 한도 상향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을까요?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으로 가계, 자산 규모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은퇴자들의 목돈 예금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5천만 원이라는 보호 한도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박명호 씨 67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8천만 원인데 지금까지는 5천만 원만 보호받을 수 있어서 나머지는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금해야 했어요. 이제 한 은행에 모두 맡길 수 있게 되어 관리하기 훨씬 편해질 것 같습니다. 이 변화로 전국 약 300만 명의 예금자들이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은퇴자와 노인층에게 큰 혜택이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예금자당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한 사람이 같은 은행에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그 합계액이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은행에 예금을 나눠두면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지연 씨 43세는 남편과 내가 각각 다른 은행에 예금을 분산해 두면 총 4억 원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겠네요. 이제 예금 관리 전략을 새롭게 짜봐야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보호 한도는 단순히 예금뿐만 아니라 적금, 예금 증서,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투자 상품이나 주식, 펀드 등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변화는 우체국 금융 서비스의 확대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전국 3,400여 개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은행 지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특히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전남 고흥의 작은 마을에 사는 이순자 할머니 78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이 버스로 40분 거리에 있어요. 다리가 아파서 매번 가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우체국에서 은행 일을 볼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우체국에서는 예금, 출금, 송금뿐만 아니라 공과금 납부, 체크카드 발급, 간단한 대출 상담까지 가능해집니다. 또한 우체국 예금도 예금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1억 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우체국 예금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형태였지만 이제는 일반 은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 확대입니다.
2025년부터는 전국 주요 편의점 체인에서도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금 입출금, 계좌 이체, 공과금 납부 등이 가능해지며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특성상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대학생 정민수 씨 22세는 시험 기간에 밤늦게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이제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바로 현금을 찾을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편의성 향상을 넘어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노인층과 은행, 지점이 적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디지털 금융 교육의 확대입니다. 2025년부터 전국 모든 우체국과 주요 은행 지점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금융 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스마트폰 뱅킹 앱 사용법, 자동화 기기 이용 방법,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김영수 할아버지 75세는 스마트폰으로 은행 일 보는 게 어려워서 항상 은행에 직접 갔는데 우체국에서 교육을 받고 나니 이제 집에서도 간단한 일은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되니 자존심도 살고 편리하네요 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입니다. 2025년부터는 모든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더 자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의무화합니다. 특히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판매 시에는 가족이나 제3자의 동석을 권장하고 숙려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박순자 씨 68세는 작년에 은행에서 권유받은 상품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었어요.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이제는 이런 일이 줄어들겠네요 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서비스 도입입니다. 2025년부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서비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통화 상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 등이 확대 시행됩니다. 대구에 사는 이명희 씨 60세는 어머니가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신데 은행 업무 때문에 모시고 나가는 게 큰 부담이었어요. 이제 집으로 직원이 방문해 준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히 금융제도의 개선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은행 위기 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변화 속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수익을 약속하는 일부 금융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전 반드시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최재민 씨 52세는 요즘 높은 이자를 약속하는 상품들이 많은데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꼭 확인하고 가입해야겠어요. 안전한 게 최우선이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또한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체국과 편의점을 통한 금융 서비스 확대는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활용하고 준비할 것인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2025년 금융제도의 변화는 우리 모두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제 그 의미를 정리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평생 모은 재산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막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변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사는 정영호 씨 68. 새는 평생 농사지어 모은 돈이 8천만 원인데 그동안은 항상 불안했어요. 이제 마음 놓고 한 은행에 맡길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상품일수록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노년층이라면 가족과 함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체국과 편의점을 통한 금융 서비스 확대는 은행, 지점 감소로 인한 금융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제 멀리 은행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우체국이나 편의점에서 기본적인 금융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특히 농어촌 지역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경상북도 영덕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 75. 새는 우리 마을에서 은행 가려면 버스 타고 1시간 넘게 가야 했는데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우체국에서 통장 일을 볼 수 있다니 정말 세상이 좋아졌네요. 라고 기뻐합니다. 디지털 금융 교육의 확대 역시 노인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스마트폰 뱅킹이 어려웠던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기본적인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박영수 할아버지 72세는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은행 일 보는 게 무서웠는데 우체국에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집에서도 간단한 송금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늙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게 기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히 금융제도의 개선을 넘어 우리 사회가 더 포용적이고 따뜻해지는 신호입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노인층이 금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예금 상황을 점검하세요. 한 은행에 1억 원 이상 예금이 있다면 여러 은행에 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가입한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이라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셋째, 가까운 우체국이나 편의점에서 어떤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세요. 특히 노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은 이러한 정보를 부모님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다면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제공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기본적인 스마트폰 뱅킹만 익혀도 일상이 훨씬 편리해질 것입니다. 2025년의 금융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생활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런 유익한 금융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디지털 금융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이나 금융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익한 금융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